고양이가 커다란 눈으로 여러분을 빤히 바라볼 때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흔히 고양이는 목숨이 9개라고들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고양이의 수명을 하루하루 갉아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우리가 흔히 정성과 사랑이라 믿었던 습관들이 사실은 사랑스러운 반려묘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암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장담하건대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의 집안 풍경과 평소 습관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아마 당장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지실 거예요. 자,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은 스스로가 얼마나 완벽한 집사라고 생각하는지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잠시 과거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집고양이의 조상은 원래 척박한 사막의 야생 포식자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선조는 자신의 약점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가혹한 환경에서 생존해왔죠. 아주 작은 질병이나 부상이라도 겉으로 드러내는 순간 더 큰 맹수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숨기려는 이 원초적인 본능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고양이의 유전제도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몸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평온하고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죠. 그렇기에 집사인 우리의 책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막중합니다. 고양이가 먼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합니다. 고양이가 말하지 못하는 이 조용하고 치명적인 실수들이 아예 끼어들 틈이 없도록 안전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고양이를 키우면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물을 주는 방식입니다. 보통 집사님들은 식기 바로 옆에 물그릇을 나란히 두시곤 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본래 고양이는 야생에서 사냥한 고기를 통해 대부분의 수분을 섭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아주 무딘 편이에요. 만약 고양이가 건식 사료만 먹는다면 물그릇에 담긴 물만으로는 충분한 수분을 채우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만성 탈수로 이어지고 수년에 걸쳐 신장을 망가뜨리게 되죠. 여기서 잘못된 상식 하나를 바로잡아 드릴게요. 많은 분이 밥 옆에 물이 있으면 알아서 잘 마시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야생의 본능은 고양이에게 먹잇감 근처에 있는 물은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거든요.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물그릇을 밥그릇과 멀리 떨어진 다른 방으로 옮겨보세요. 아니면 전용 음수 분수대를 설치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는 고양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물이 신선하다는 인상을 주어 음수량을 2배 이상 늘려줍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 고양이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는 동화나 만화 속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죠. 바로 고양이에게 신선한 우유 한 그릇을 대접하는 모습인데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유가 고양이에게 최고의 음식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위험한 오해를 확실히 바로잡아 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 자란 고양이의 몸은 우유를 소화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묘는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라는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이런 고양이에게 우유를 주는 건 말 그대로 뱃속에 화학 폭풍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심한 복부 팽만감과 고통스러운 경련,
그리고 심각한 설사를 유발하죠. 고양이는 아프다고 말을 할 수 없기에 그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조용히 고통을 견딜 뿐입니다. 만약 고양이를 위해 특별한 간식을 준비하고 싶다면 반려동물 전용 매장에서 파는 락토프리 우유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매일 꼭 필요한 건 오직 깨끗한 물뿐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집 안락함 속에 숨어있는 의외의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창가에 놓인 반려식물들인데요. 식물은 공기를 맑게 해주고 보기에도 좋지만 고양이에게는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소화를 돕기 위해 본능적으로 풀을 뜯어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양이가 몸에 좋은 귀리와 독성이 강한 백합이나 스파티필름을 스스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은 먹어도 되는 걸 본능적으로 안다는 말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집에서 자란 고양이들은 그런 방어 기제를 잃어버린 지 오래거든요. 예를 들어 백합은 고양이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꽃가루가 몸에 묻어 이를 핥기만 해도 순식간에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정도로 독성이 강하죠. 사랑하는 반려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안에서 위험한 식물을 완전히 치우는 것입니다. 대신 캣닙이나 귀리 혹은 안전한 나비란으로 집안을 꾸며보세요. 고양이만을 위한 안전한 작은 정원을 만들어준다면 고양이도 더 이상 다른 화초를 건드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안전 점검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창문을 한번 봐주세요. 그저 빛과 바람이 들어오는 통로라고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위쪽만 비스듬히 열어두는 환기 방식은 고양이에게 정말 위험한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유연하니까 좁은 틈에는 절대 안 들어갈 거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착각이에요. 밖을 지나는 새나 나비 한 마리만 봐도 고양이는 순식간에 본능적으로 몸을 던지거든요. 그러다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창문 틈에 몸이 끼게 됩니다.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칠수록 몸은 점점 더 깊숙이 아래로 가라앉고 결국 장기가 압박되어 혈액순환이 중단됩니다. 이런 상태로는 단 10분만 해도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진심으로 아끼신다면 창문에 전용 보호 그릴이나 안전 고정 장치를 꼭 설치해 주세요. 만약 창문을 활짝 연다면 발톱으로 찢거나 몸무게로 밀어도 끄떡없는 튼튼한 방묘창 설치는 필수입니다. 일반 방충망은 우리 아이의 추락을 절대 막아줄 수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반려묘의 입안을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시나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고양이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아주 큰 실수예요. 보통 치아 문제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3살이 넘은 고양이 70% 이상이 치석과 잇몸 염증을 앓고 있습니다. 입속 세균은 침을 삼킬 때마다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요. 그리고 심장이나 간, 신장 같은 주요 장기들을 서서히 망가뜨리죠. 더 무서운 건 고양이는 이가 아파도 밥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사료를 그냥 통째로 삼켜버리는데 이 때문에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릴 때부터 양치질 습관을 들여주는 겁니다. 요즘은 고양이 전용 칫솔이나 고기 맛이 나는 치약도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만약 우리 아이가 양치질을 너무 거부한다면 물에 타서 쓰는 치석 제거제라도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전문가에게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표현하는 그 사랑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통통하고 살집이 있는 고양이는 참 귀엽죠. 인터넷에는 귀여운 뚱냥이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고양이의 비만은 결코 귀여운 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고양이가 밥을 달라고 조르면 무조건 배가 고픈 거라고 믿곤 하죠. 하지만 사실 고양이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집사의 관심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간식을 내어주곤 하죠. 과도한 체중은 관절에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결국 고양이는 점프하거나 뛰어노는 즐거움을 잃게 되죠. 그러다 보면 당뇨나 심장질환, 간 문제까지 생기게 됩니다. 쌓인 지방이 말 그대로 내장 기관을 압박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 식단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주방 저울을 사용해 하루 사료 권장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만약 고양이가 부엌에서 애처롭게 울며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간식을 주는 대신 낚싯대 장난감을 들고 15분만 신나게 놀아주세요. 고양이에게는 더 많은 양의 음식보다 집사와 나누는 따뜻한 정서적 교감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우는 고양이가 갑자기 아픕니다. 당황한 마음에 구급함을 열고 사람이 먹는 해열제나 소독약이 고양이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건 고양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실제로 매년 수많은 고양이들이 이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사람의 상비약이 고양이에게도 통할 거라는 오해를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고양이의 대사체계는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겐 약이 되는 성분이 고양이에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열제 한 알만으로도 고양이는 간과 혈액세포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될 수 있습니다. 소독용 요오드 역시 예민한 고양이 피부에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입히곤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반려동물에게 자가 처방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람용 구급함은 고양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재채기를 하거나 다리를 절거나 혹은 밥을 거부한다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은 바로 동물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아이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약 성분과 세밀한 복용량 결정은 오직 수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반려묘의 생명,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고양이 화장실,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지저분한 화장실은 단순히 집안 냄새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고양이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많은 집사님이 이틀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고양이는 상상 이상으로 깔끔한 동물이에요. 화장실이 더럽거나 냄새가 나면 발을 들이기 싫어서 끝까지 소변을 참아버리곤 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소변을 참으면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소변이 고이면서 결국 요로결석 같은 비뇨기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 세균이 신장까지 타고 올라가 큰 병을 키울 수도 있죠. 가장 바람직한 관리는 배변 직후 바로 치워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모래 전체를 갈아주시는 겁니다. 만약 업무가 바빠서 자주 치우기 힘들다면 집안 곳곳에 화장실을 2-3개 정도 넉넉히 놓아주세요. 그래야 고양이가 깨끗한 곳을 골라 볼일을 볼 수 있고 집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을 해치며 참아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 참 좋죠. 그래서 향초나 디퓨저, 에센셜 오일을 즐겨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힐링인 이 향기가 고양이에게는 거대한 가스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양이의 후각은 사람보다 무려 14배나 예민합니다. 천연 오일이니까 모두에게 안전하겠지 라는 오해는 자칫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의 간은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페놀과 테르펜 성분을 분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트러스, 티트리, 유칼립투스, 그리고 민트는 고양이에게 심각한 독성 반응을 일으킵니다.
디퓨저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오일 입자들이 고양이의 호흡기를 통해 몸속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양이를 위한 진정한 배려는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에서 오일 사용을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실내 공기를 상쾌하게 만들고 싶다면 주기적인 환기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향수를 사용하신다면 꼭 화장실 문을 닫고 뿌려주세요. 독한 향이 우리 고양이의 예민한 코를 자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많은 집사님이 즐겨 하시는 놀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레이저 포인터 놀이입니다. 소파에 편히 앉아서 고양이를 기진맥진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처럼 보이죠. 고양이는 신나서 뛰고 점프하며 열광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심리적 부작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양이가 단순히 빛을 쫓는 걸 좋아한다는 건 착각입니다. 사실 고양이는 지금 포식자의 본능을 깨워 사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에서의 사냥은 반드시 먹잇감을 낚아채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빨간 점은 아무리 애써도 절대 잡을 수 없죠. 결국 고양이는 엄청난 에너지만 소모한 채 극심한 허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만성 스트레스나 신경증이 생기고 심지어 집세에게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놀이 방법은 깃털 낚싯대나 털 뭉치 장난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사냥감을 직접 잡고 발톱과 이빨로 움켜쥐는 손맛을 느껴야 하거든요. 만약 레이저를 포기할 수 없다면 놀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빛을 실제 간식 쪽으로 비춰주세요. 고양이가 사냥에 성공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반려동물이 밥을 먹는 식기,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가볍고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그릇을 흔히 쓰시지만 사실 이건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플라스틱은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많고 흠집이 나기 쉬운 소재입니다. 그 틈새로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죠. 문제는 일반적인 설거지만으로는 이 세균들을 완벽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고양이 턱에 검은 깨 같은 점들이 보인다면 그게 바로 고양이 여드름입니다. 식기 속 세균이 피부로 침투해 염증과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고름이 생기거나 피가 날 때까지 긁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플라스틱 그릇을 버리고 묵직한 도자기나 유리 혹은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식기로 바꿔주세요. 이런 소재들은 세척이 쉽고 냄새가 배지 않아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얼굴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집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양이 전용 집도 있고 바닥에 푹신한 침대도 있어서 언뜻 완벽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양이가 수직 공간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자주 잊곤 합니다. 구석에 놓인 포근한 방석 하나면 충분할 거라는 건 큰 오해예요. 원래 야생에서 고양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의 영역을 관찰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계속 바닥에서만 생활해야 한다면 늘 공격받기 쉬운 상태라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집에 어린아이나 다른 반려동물이 있다면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죠. 가장 좋은 해결책은 고양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천장까지 닿는 높은 캣타워를 설치하거나 책장 윗부분을 비워주세요. 벽면에 전용 계단을 달아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고양이는 훨씬 더 차분해지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누구나 완벽할 순 없죠. 고양이도 가끔 우리를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소파를 벅벅 긁어놓거나 꽃병을 깨뜨리고 화장실이 아닌 곳에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거나 혼을 내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건 반려묘와의 관계를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사실 고양이가 혼나면 잘못을 깨닫는다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긁어놓은 소파와 집사의 고함 사이에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을 찾지 못하거든요. 그저 집사를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게 될 뿐입니다. 고양이에게 집사가 예측할 수 없는 공격성을 띠는 존재로 각인되는 것이죠. 결국 스트레스로 인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겁에 질린 고양이는 구석으로 숨어버리거나 불안한 마음에 신발에 소변을 보는 등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법은 바로 긍정 강화입니다. 소파를 긁는다고 야단치는 대신 그 옆에 편안한 스크래처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고양이가 스크래처를 사용할 때마다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간식을 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사랑과 인내심은 그 어떤 체벌보다 수백 배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요. 많은 집사님들이 하는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위생관리입니다. 고양이를 한 달에 한 번, 혹은 그보다 더 자주 샴푸로 목욕시켜야 깨끗하고 좋은 향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곤 하죠. 하지만 정기적인 목욕이 꼭 필요하다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사실 밖에 나가지 않는 건강한 실내 고양이는 목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양이의 털은 세범이라는 천연 피지막으로 덮여 있는데 이 성분이 피부 보습을 유지하고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자주 씻기면 이 보호막이 씻겨 내려가 피부가 건조해지고 결국 비듬이나 가려움증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목욕 자체가 고양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심한 경우 이 스트레스가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관리법은 목욕 대신 빗질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빗질을 해서 죽은 털만 잘 제거해줘도 충분합니다. 목욕은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시켜주세요.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묻었거나 피부병 치료를 위해 수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경우처럼 아주 특별한 때에만 말이죠. 많은 집사님이 사랑하는 고양이에게 다양한 맛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죠. 오늘은 닭고기 사료, 내일은 연어, 그리고 주말엔 특별히 생고기까지. 이렇게 풍성한 식단이 고양이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고양이의 소화기관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고 보수적입니다. 고양이의 장 속에는 특정 식단에 최적화된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음식을 바꾸면 몸이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췌장과 간이 미처 적응할 시간도 없이 무리가 가면서 결국 심한 구토나 설사, 식욕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료를 바꾸기로 하셨다면 천천히즈가 핵심입니다. 최소 7일에서 10일 정도는 여유를 두세요. 첫날에는 기존 사료에 새 사료를 딱 10%만 섞어주시고 매일 조금씩 새 사료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소중한 우리 고양이의 위장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얼마나 자주 병원에 데려가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플 때만 간다고 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잘 먹고 잘 노니까 당연히 건강할 거라는 믿음, 사실 이건 큰 오해거든요. 고양이는 아픈 걸 숨기는데 아주 천재적입니다. 밥을 안 먹거나 기운이 없는 등 눈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병이 깊어져 장기가 많이 손상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1년에 한 번은 전체적인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를 꼭 받아야 합니다. 7살 이상의 노령묘라면 1년에 2번은 챙겨주셔야 하고요. 신부전 같은 질환을 초기에 발견해 식단으로 관리하는 것이,
나중에 아이가 쓰러진 뒤에 수액을 맞히며 살리려고 애쓰는 것보다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효과적입니다. 우리 고양이의 소중한 생명, 정기 검진으로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반려묘를 보호하기 위해 마트에서 저렴한 벼룩방지 목걸이를 사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더 위험한 건 강아지용 제품을 고양이에게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정말 흔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모든 구충제나 목걸이가 다 비슷하겠지라는 오해는 비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용 제품에 흔히 들어있는 퍼메트린 성분은 강아지에겐 안전할지 몰라도 고양이에게는 심각한 신경경련과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독극물입니다. 또한 저가형 목걸이는 독한 화학 성분이 피부 화상을 입히거나 고양이가 유해 성분을 계속 들이마시게 되어 전신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큽니다. 올바른 보호 방법은 믿을 수 있는 제조사에 검증된 제품을 반드시 동물병원이나 동물용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반려묘의 몸무게에 맞춰 정확한 용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일인 만큼 절대 안전과 비용을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는 평소 집 안공기질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곤 합니다. 하지만 간접 흡연은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매우 치명적입니다. 만약 고양이가 있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소중한 반려묘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연기가 금방 흩어지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담배 연기 속 독성 물질은 가구와 카펫, 그리고 무엇보다 고양이의 털에 끈적하게 달라붙습니다. 고양이는 털을 수시로 핥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몸에 묻은 발암 물질이 입과 폐로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실제로 흡연하는 가정의 고양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림프종이나 구강암에 걸릴 위험이 몇 배나 높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집 안에서는 절대 금연해 주세요. 담배는 반드시 베란다 밖이나 실외에서 피워야 합니다. 고양이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아이가 암 걱정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집사들이 가장 쉽게 간과하는 실수 중 하나는 고양이가 화장실을 쓸 때 보이는 미묘한 변화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화장실에 자주 가거나 유독 오래 앉아있고 혹은 볼일을 보며 작게 울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잠깐 그러다 말겠지 라며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실 이건 고양이가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소변을 보기 힘들어하는 모습은 요로결석이 악화되고 있다는 첫 번째이자 가장 명확한 신호거든요. 고양이는 요도가 매우 좁아서 아주 작은 모래알 같은 결정만으로도 통로가 완전히 막힐 수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하루 넘게 소변을 보지 못하면 체내에 독소가 퍼지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방광이 파열되어 극심한 고통 속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대처는 단 하나뿐입니다. 한밤중이라도 지체 없이 응급실로 달려가는 것이죠. 아침까지 기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양이의 화장실 습관이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그것은 즉시 비상벨을 울려야 하는 상황임을 꼭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실수는 바로 고양이의 정신적, 육체적 자극 부족입니다. 실내에서만 지내는 고양이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루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원래 하루에 20시간씩 잠만 자는 동물이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고양이에게 새로운 냄새를 맡게 해주거나 사냥놀이, 먹이 퍼즐 같은 자극을 주지 않으면 고양이의 뇌는 활기를 잃고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지루함이 계속되면 고양이는 무기력해지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털이 빠질 정도로 몸을 과하게 핥기도 합니다.
반대로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 밤마다 집안을 뛰어다니는 우다다를 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죠. 결국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고양이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고양이를 위해 풍부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빈 박스를 집안 곳곳에 놓아주거나 사료를 장난감 속에 숨겨서 고양이가 직접 찾아 먹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하루에 딱 20분만이라도 고양이와 신나게 놀아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적절한 자극을 받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고양이가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이 실수들의 가장 아이러니한 점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우리가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양이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더 맛있는 걸 먹이고 싶고, 샴푸로 깨끗하게 씻겨주고 싶고, 우유를 주거나 아늑한 집을 꾸며주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정작 고양이의 본능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사랑은 때로 아이들에게 숨이 막히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고양이의 건강은 운에 맡기는 로또가 아닙니다. 바로 집사님들의 매일매일 신중한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죠. 위험한 꽃은 치워주시고 물을 잘 마시는지 체크해 주세요. 창문에는 꼭 방묘창을 설치하고 아플 때 임의로 약을 먹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 털복숭이 친구들의 수명을 5년, 아니 10년은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말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실수 중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며 우리 고양이들의 삶을 더 멋지게 만들어가요.